암 환자도 이런 간식 드실 수 있어요. 암 환자 간식으로 계란, 견과류, 과일, 두부, 두유 이런 거 드시라고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암 환자 간식이라고 찾아보면 이런 것들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무슨 간식인가요? 제가 생각한 간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콜릿, 빵, 과자, 음료수 이런 군것질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군것질 거리 중에서 암 환자인 제 딸도 마음 놓고 먹을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맛있으면서도 암을 키우지 않는 성분이 괜찮은 그런 간식들로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먹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간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음료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네? 암 환자는 초콜릿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이런 초콜릿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여기 원재료명 한번 볼까요? 원재료명 처음이 설탕으로 시작하고 있죠? 맨 처음에 설탕이 나온다는 건 이 초콜릿에 설탕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많이 함유된 게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밑에 영양 정보도 한번 볼까요? 보나마나 당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와, 이거는 당류가 53g이나 되네요. 당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성분으로 탈지 분유가 나오는데요. 탈지 분유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탈지 분유란 지방을 뺀 우유를 가루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유에서 카제인 단백질과 유당만 남은 상태인 거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화된 단백질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탈지 분유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유당이 또 있어요. 유당은 말 그대로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인데요.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식물성 유지라는 건 씨앗 기름을 얘기해요. 오메가6가 가득한 그런 씨앗 기름이요. 제가 암 환자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던 그 씨앗 기름이요. 이 식물성 유지, 즉 씨앗 기름은 당과 마찬가지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암세포를 키우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런 초콜릿은 당, 나쁜 기름 이 두 가지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초콜릿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크 초콜릿이에요. 과자는 끊어도 초콜릿은 절대 못 끊겠다는 분들 계신가요? 네, 바로 제 얘기예요. 저는 과자는 안 먹어도 이 초콜릿의 달콤 쌉싸름한 맛은 절대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당이랑 나쁜 기름 없는 초콜릿을 더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초콜릿이 있는데요. 여기 성분이랑 원재료명부터 보여드릴게요. 유기농 코코아 메스, 유기농 코코아 버터, 그리고 유기농 코코넛 블라썸 슈가 이렇게 세 가지 뿐이에요. 성분 정말 깨끗하죠? 이 초콜릿 어떤 거냐고요? 바로 비바니 초콜릿이에요. 저는 요즘 99%를 먹고 있는데요. 처음 먹었을 때는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싶었어요. 너무 써가지고 초콜릿 맛이 안 난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제 딸이 암 진단 받은 후에 제가 주방에서 설탕을 버렸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족 식단에서 당을 완전히 제한했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가 허쉬 초콜릿 있잖아요. 그걸 줘서 먹는데 너무 달게 느껴져서 2개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맛있다면서 잘 먹었던 건데도요. 그만큼 입맛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오히려 밀크 초콜릿은 너무 달아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치만 카카오 맛은 느끼고 싶어서 비바니 초콜릿 85% 혹은 99% 초콜릿으로 먹고 있어요.
혹시 다크 초콜릿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99%보다는 85%로 시작해서 카카오 함량을 서서히 높여가는 걸 추천드려요. 비바니 초콜릿 85%도 원재료명 당연히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함량만 달라졌을 뿐 99% 다크 초콜릿과 성분이 다르지 않아요. 유기농 코코아 메스, 유기농 코코아 버터, 그리고 유기농 설탕뿐이에요. 유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비건 제품이기 때문에 유제품을 제한하고 계신 분들께도 적합한 초콜릿이에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간식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사실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기 좀 망설여지기는 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하지만 제 딸이 항암 치료 중에 그리고 치료 종결 후인 지금도 너무 잘 먹고 있는 간식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비프칩, 말 그대로 소고기 과자예요. 저희 아이들은 라고 불러요. 이것도 원재료명 먼저 봐야겠죠? 소고기, 소금, 발효식초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었네요. 이 비프칩 소고기 과자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건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소고기를 얇게 잘라서 건조해서 바삭하게 만든 제품이에요.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서 소고기 과자라고 불린답니다. 일반 과자처럼 밀가루나 전분가루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바삭하게 말린 육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소개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제 딸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항암 치료하면서 입맛 없어 할 때 이 비프칩이 유일한 단백질 섭취원이었거든요. 항암 치료로 힘들 때는 식사를 아예 통째로 건너뛰기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먹기 싫다면서요. 그럴 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운 차리려면은 단백질이라도 먹어야 될 텐데 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 간식을 먹여봤거든요. 연두부나 두유나 두부과자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이게 단맛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입맛에 땡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이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 이 소고기 칩을 알게 됐어요. 가볍게 간식으로 먹으면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니. 나중에는 정말 이런 제품이 존재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 잘 먹냐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기 깎아. 고기 깎아 맛있어? 네. 너 말고. 너도 맛있어? 네. 소고기 깎아주세요 라면서 먼저 찾기도 하고요. 간식으로 챙겨주면 정말 잘 먹어요. 이게 저염이랑 오리지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염도 어느 정도 짭짤하더라고요. 이 짠맛이 있어서 그런지 입맛 없을 때도 잘 먹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제가 이 소고기 칩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 카니비비안 소고기 칩으로 정착하기 전에 다른 소고기 칩도 사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질겨서 이빨로 뜯어서 먹어야 하더라고요. 과자처럼 바삭한 느낌도 덜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이도 잘 안 먹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니비비안 소고기 칩은 정말 바삭해가지고 두 돌도 안 된 제 둘째도 정말 잘 먹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되게 광고 같은데 절대 협찬이나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으로 항상 직접 구매해서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리는 링크로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올 뿐 제가 광고하는 제품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구매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 소고기 칩을 알게 되고 나서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을 때에도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이 소고기 칩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목초 버터까지 발라주면 단백질과 함께 질 좋은 지방도 같이 섭취해줄 수 있어요. 소고기 칩과 버터는 간식이기는 하지만 정말 저희 같은 암 환자들에게는 좋은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렇게 비프칩에 좋은 버터만 발라서 먹어도 어떤 첨가물 없이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간식은 바로 이거예요. 어때요? 정말 바삭해 보이죠? 이 간식은 그래도 나는 시중에 파는 바삭한 그런 과자가 먹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간식이에요. 제가 검은콩 두유 만드는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풍심당 현미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재료명부터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국산 유기농 현미 99.2%, 둥글레 분말 0.5%, 국산 천일염 0.3% 이렇게 세 가지 재료로만 만든 과자예요. 성분 정말 깨끗하죠? 그런데 이 간식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현미가 99%인 만큼 대부분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한 봉지 넘게 먹지 않으려고 해요.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그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을 때, 그런 과자의 바삭함을 느끼고 싶을 때 대체하기 정말 괜찮은 간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이 현미칩을 간식으로 챙겨줄 때는요, 이 과자만 주지는 않아요. 아보카도를 으깨서 과카몰레를 만들어서 같이 얹어서 주거나 검은콩이나 병아리콩으로 후무스를 만들어서 얹어서 주기도 해요. 아보카도는 지방이고 후무스는 단백질이잖아요. 이렇게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섭취하면 단순 탄수화물만 가득 먹는 걸 피할 수 있어서요. 물론 밖에 나가서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현미칩만 주기도 해요. 그래도 나가서 다른 군것질거리 사주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양도 한 봉지 30g으로 너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좋더라고요. 여기 풍심당이라는 곳에서 현미칩을 사 먹어본 후에 너무 괜찮아서 다른 간식들도 여러 가지 먹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현미 뻥튀기도 고소하고 괜찮았어요. 또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있어서 떡뻥 대신에 이 구름 뻥튀기를 먹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삭한 그런 과자는 아니에요. 풍심당 간식들은 대부분 원재료명이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번째 소개해드릴 아만자 간식은 바로 빵이에요. 아쉽지만 빵집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그런 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빵에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 무엇보다 당, 나쁜 기름을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빵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빵을 먹냐고요? 저는 고구마빵, 바나나 브레드, 땅콩빵 같은 거를 집에서 만들어서 줘요. 한번 만들어 두면 냉동해 두고 하나씩 꺼내서 줄 수도 있으니 편하더라고요. 고구마빵이나 바나나 브레드 레시피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쪽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특히 전자레인지로 10분 만에 만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서 만들어 보세요. 네, 이렇게 아만자가 먹어도 괜찮은 간식으로 초콜릿, 소고기칩, 현미칩, 빵 4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먹는 것만 소개해드렸으니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마실 음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아만자 음료로 추천하는 거는 바로 이 토마토 주스예요. 아이들이나 어른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좋아요. 이 토마토가 항암에 정말 좋은 채소라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토마토 주스를 소개해드리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시중에 판매하는 수많은 음료수 중에서 당이 적으면서도 또 맛있는 주스는 이 토마토 주스가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 용으로 나오는 유기농 과일 주스 같은 거를 먹였어요. 이런 것들이요. 유기농이라고 하면 괜히 성분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번 먹어보니 이게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정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여기 당류가 14g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토마토 주스는 당류가 얼마냐고요? 보시면은 4.2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기농 과일 주스보다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에요. 이런 유기농 음료의 원재료명은 어떠냐고요? 정제수가 가장 앞에 있는 걸로 보아 물이 가장 많이 들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사과즙 농축액, 포도과즙 농축액 등등 죄다 농축액 뿐이에요.
거기에 향료랑 잘난검까지. 그래도 모두 유기농 재료인데 뭐가 문제예요?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공부해보니 유기농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 농축액이나 과즙 형태는 과일에서 식이섬유를 다 제거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분만 추출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과일에서 설탕물만 뺀 거예요.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섬유질을 빼버렸으니 이제 이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암세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은 꼭 피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스는 우리 몸을 암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그래도 이런 주스가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직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기농이라는 말에 속아서 과일 농축액, 이 당덩어리를 그냥 아이한테 먹였던걸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당분이 많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먹기에 좋은 그런 음료가 뭐가 있는지요. 그러다가 이 토마토 주스에 정착하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 토마토 주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마토 주스는 매봉농장 토마토 주스, 그리고 이 리얼푸드 토마토 주스예요. 제가 토마토 주스를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산 유기농 토마토일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착즙 주스가 아닌 통째로 갈아서 만든 주스일 것이에요. 제가 항암 토마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껍질에 라이코펜 성분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착즙을 하게 되면 껍질이랑 씨는 걸러져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도 많이 걸러지게 되거든요. 꼭 이 리얼푸드 토마토 주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토마토 주스 고르실 때 국내산 유기농 토마토인지 그리고 갈아서 만든 토마토 주스인지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 리얼푸드 토마토 주스도 원재료명 확인해 봐야겠죠?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국내산 유기농 토마토 100%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꽤 단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따로 당이 추가된 게 아니라 토마토 자체의 단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토마토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라고 하니 혈당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거기다 이 리얼푸드 제품은 착즙이 아닌 통째로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아 더더욱 혈당을 올리지 않을 거고요. 과일 중에서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과일로 유명한 사과를 비교해도 토마토의 혈당 지수가 더 낮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 토마토 주스가 암 환자인 제 딸이 음료로 먹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병원에 오갈 때나 장거리 여행 갈 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다녀와서 오후 간식으로도 자주 챙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 주스는 외출 가방에 항상 있는 것 중 하나랍니다. 암 환자에게 군것질이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군것질을 자주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예 군것질을 제한하고 식사로만 3끼 챙겨줬었어요. 특히 항암 치료 초기, 집중 치료 기간에는 제 아이에게 이런 간식들을 전혀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안 먹일 수는 없겠더라고요. 항암 치료하면서 입맛이 없는 시기는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지. 제 아이는 외출할 때, 친구들 만날 때도 이런 간식이나 음료수를 찾았고요. 특히 검사를 위해서 입원할 때나 항암 치료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간식이 필요한 순간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간식 안 먹이겠다고 아무 준비 없이 나가면 한 번씩은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수 같은 거를 사 먹게 되고요. 저도 엄마인지라 먹고 싶다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기에는 제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군것질을 아예 제한하기보다는 안전한 걸로 먹이자고요. 군것질을 아예 제한하려다가 성분 안 좋은 편의점 과자 같은 거 먹이지 말고 차라리 성분 괜찮은 군것질로 주는 게 낫겠다 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암 환자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간식 어디 있나 정말 열심히 찾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당이랑 나쁜 기름 없는 것들로 찾아봤어요. 당이랑 나쁜 기름은 제가 암 환자들이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이런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간식을 먹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성분이 괜찮으면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됐고요. 그렇게 정착하게 된 간식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간식이랍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간식 외에도 원재료명에 당이랑 나쁜 기름이 없다면 괜찮은 간식이니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저에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암 환자 딸을 살리고 싶었던 엄마의 간절한 마음일 뿐 저는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의사도 아니라는 점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